안녕하세요, 김동환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사업자의 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연말이 오다 보니까 올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 세금 걱정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. 아니에요. 지금이라도 오셔서 너무 다행이고요. 대부분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오세요. 근데 이제 이미 연도가 끝난 상황에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. 우리나라가 세금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예요.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매출만 신경을 쓰지 이제 세금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실 텐데, 우리가 돈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또 세금 관리다. 그래서 오늘은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 이 개인 사업자분들이 처음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절세 상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홈택스와 굉장히 친해지시면 좋습니다. 사업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또 잘 세팅이 돼 있어요. 첫 번째, 사업자 등록. 홈택스에서 해도 되고 가까운 세무서 아무 데나 방문하셔도 돼요. 사업자 등록 시 선택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. 상호, 사업장 소재지, 업종. 우리가 상호야 당연히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나중에 바꾸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. 그런데 소재지와 업종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청년 창업 감면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데요. 우리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을 하면 수도권 밖은 100%, 수도권 내에서 하면 50%, 소득세를 무려 5년간 감면을 해줍니다.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억을 벌어서 소득세가 2천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100% 깎아준다? 그것도 5년 동안. 이것도 엄청나게 돈 버는 거죠. 그런데 참고적으로 비용 처리 신경 안 쓰시면 1억 원에 대한 건보료도 엄청 나오게 되니까 세금이 다 감면된다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안 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건보료 때문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비용 처리. 가장 중요하죠. 이거 신경 안 쓰고 무작위로 현금 거래하고 인건비로 돈 나간 거 신고 안 하시고 하면 5월달 가서 세금 신고 들어가는 장부에 이 비용들이 다 누락돼서 다 내 순 마진으로 잡히는 거예요. 그래서 비용 처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딱 말씀드리는 대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. 기억하세요. 적격증빙. 우리가 돈 쓰고 부가가치세 10% 돌려받고 비용 처리까지 받는 거. 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실물 영수증 모으고 보관해두고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세무사한테 바로 자료가 넘어갑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적격증빙이라 하면 세 가지: 사업용 신용카드, 현금 영수증, 이 세금 계산서. 개인 사업자는 법인카드와는 달리 은행에서 굳이 사업자용 카드를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로 발급을 받으셔서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한 건도 빠짐없이 즉시 자료를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.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. 우리가 현금을 쓰시고 사업자 지출 증빙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사업자 번호 눌러서 적격 증빙을 받으실 수 있다. 똑같이 영수증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. 우리가 계좌이체를 통해서 상대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죠. 이때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돼요. 이것도 당연히 저한테 바로 넘어오는 적격 증빙입니다.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정말 대부분의 비용 누락은 막으실 수가 있어요. 추가적으로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신금융협회에 가입하셔서 저한테 계정을 전달 주시면 카드 결제 수수료로 1%, 2%씩 떼어가는 비용도 누락 없이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. 거래처 이제 이관해 오시는 대표님들을 보면 이거 생각보다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. 세 번째, 인건비예요.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인건비죠. 인건비는 지급 명세를 제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에요. 우리가 사업 첫 해에는 잘 모르시다 보니까 사람을 쓰고 그냥 계좌이체로만 돈을 지급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러시면 그 부분도 내가 종소세로 내게 되는 거예요. 프리랜서나 4대 보험 근로자로 정식 채용을 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주휴수당 이슈들도 같이 세무 전문가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실제로 사업주와 다툼이 발생하면 이런 미비된 부분을 약점을 잡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당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그리고 아까 사업자 등록할 때에는 창업 감면이 있었듯이 이 사람을 고용할 때도 혜택들이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, 4대 보험 청년을 고용하시면 약 1년에 1,500만 원씩 소득세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. 엄청 큰 거죠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의 직원을 채용하셨으면 이 연봉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셈이니까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신경을 잘 써주시는 세무사님들은 이런 내용을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누락 없이 세금 신고 때 적용을 해주실 거예요. 우리가 급여를 매월 주잖아요. 이에 따른 세금 신고도 매월 하는 겁니다. 벌써 귀찮죠? 이 외에도 사람을 쓰시면 지급명세도 제출해야 되고 4대 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도 해야 되고 4대 보험 변경될 때마다 변경신고 등등 굉장히 귀찮은 업무들이 많은데, 이럴 때 이제 세무사를 활용하시면 이런 귀찮음도 덜고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스트레스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.
그렇게 아낀 시간들이 내 본업에 투입이 되면 매출도 성장하고 쓸데없이 돈 나갈 일도 줄이니까 사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. 네 번째, 사업용 카드 계좌 등록인데요.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용 계좌를 만들게 되실 거예요. 아무래도 사업자 이름이 박힌 통장이 개설되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. 중요한 거는 아까 사업용 카드 등록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좌도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. 계좌 등록을 안 하시면 가산세도 있지만 청년 창업 감면을 못 받습니다. 이거 하나 미등록 때문에 감면을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그 피해가 세금적으로 수백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카드나 계좌는 홈택스에 바로바로 등록한다 기억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을 예측하자. 사업을 시작하면 매월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해요. 매출도 비용도 고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요. 그런데 이 세금을 내는 기간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금을 예측하고 고정비로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.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, 1월과 7월, 납부는 4번입니다. 1, 4, 70. 그래서 부가세는 3개월마다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,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내는데 1월부터 12월 달 영업을 한 순이익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5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. 세무사랑 상담을 하시면서 이 세금이 내 업종에서 내 규모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미리 예측을 좀 하시고, 매월 이제 정산을 하시면서 별도로 이제 세금 통장에 금액을 조금씩 떼어두세요.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통장은 최소 3개 이상은 쓰세요. 그중 하나가 이제 세금 통장도 있는 거죠. 이 외에도 절세를 위한 부분이 청첩장도 있고 차량 유지비, 노란우산금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꼼꼼한 세무사를 만나시면 누락 없이 잘 케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.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기본적인 이렇게 5가지 범주만 대표님들이 미리 알고 사업 초기에 세팅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세금 때문에 이제 뒤통수 맞는 일은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